끊임없이 나오는 그 김현지. 그럼 민주당에서는 뭐 너네 김현지 스토커야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냥 본인이 국감하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감 나오든지 기자회견 하든지 해가지고 나 사실은 이런저런 이런 이 정도밖에 관여를 안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 없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여기서 판결문 나오고 저기서 녹취 나오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그거였죠. 김미 의원, 김미 전 통진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문에도 이 김현지 실장이 등장을 한다라고 박정원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진당과의 연계 가능성 뭔지 이런 것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은 그 김미 전 의원 뭐 이름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통진당 전 의원 통진당이 해산됐으니까 이제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혐의는 재산 허위 신고 그리고 선거 당일은 원래 선거운동 못하게 돼 있는데 선거 당일날 유권자들 불러서 식사를 냈다.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벌금 250만 원 그리고 같이 기소됐던 그런 그 운동권의 선배가 있습니다. 환경운동하던 같이 환경운동하던 그런 선배 이 사람이 벌금 500만 원 나왔었는데 김미 전 의원이 이제 무죄를 주장을 했어요. 뭐 투표 참여 권유를 하기 위해서 음식점에 간 것이고 지지 호소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 우리가 중요한 건 뭐 김미가 중요하겠어요? 김현지가 언제 나오냐 이제 그게 중요할 텐데 제가 정말 저는 노안아서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눈을 비벼가면서 제가 열심히 봤어요. 그 익명화가 엄청 심해요. 요즘 판결문이.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피고인 B는 2012년 4월 10일 21시 10분부터 4월 11일 09시 44분까지 성남시에서 사회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피고인 A가 김미 의원입니다. 와 잘 알고 지내는 AN이 김현지 실장이에요. 그러니까 김미와 잘 알고 지낸다라고 판결문에 써 있다라고 박정원 의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판결문의 이 부분입니다. 이 AN 그리고 이제 자기 선거대책본부장, 그러니까 김현지 그리고 자기 선거대책본부장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지지요소 연설을 했다라고 재판부가 사실 인정을 했다는 것이고 또 이제 김현지가 어디 등장하냐 판결문에서 김현지 AN으로부터 현장 완료. 누구 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김미 자기가 이제 그 총선 출마해서 그 당선됐는데 그 총선 출마해서 선거하던 4일 선거 당일날 유권자들을 불러가지고 식사를 했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됐고 1심에서 벌금 250이 나왔으면은 이게 그대로 갔으면 당선 무효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시겠지만 반전이 있어요. 당선 무효 사건이 이제 벌금이 깎이면서 이게 구제가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또 이제 김현지 실장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심에서는 당신 그 B라는 운동권 선배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람들 모여서 식사한 거 맞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박정원 의원이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통진당 연관성 관련해서 김미 남편이 백승우 씨고 경기 동부연합 핵심 세력이다. 그리고 이제 김미 의원과 그 공범이 식사 모임을 한 적이 있고 거기에 연락을 해준 게 김현지 실장이다라고 했는데 이 백승우라고 지목된 김미 전 의원의 남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뭐 자기는 통진당, 이석기, 경기 동부연합하고 무관하고 이 사건 판결문에 등장도 안 하는데 당신이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붙들고 늘어졌어? 이거 허위사실이다.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했고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게 익명화가 너무 심해서 그런지 제가 이 판결문을 읽었을 때 판결문만으로는 조금 연관성을 보기가 조금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자료 부족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연관성은 여기 분명히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그냥 집중해서, 김현지 실장에만 집중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좀 더워서 제가 좀 벗고 할게요. 그래서, 김현지 실장 관련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만 좀 다시 좀 보실게요. 여기 2심에서 이게 조금 반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건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또 김현지 실장이 2심에서 증인으로도 나와요. 그 박정원 의원이 얘기한 그 부분이에요. 피고인 B라는 사람, 그 벌금 500만 원 나온 사람은 이게 김미랑 짜고 이렇게 밥자리를 만든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AN이 아까 김현지라고 그랬죠. 김현지하고 또 다른 이런 그 선거 캠프 관계자의 우연한 정보 전달로 음식점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AN으로부터 BF의 사무국장인 AN으로부터 여러분 이거 진짜 정말 암호 해석이라니까요.
성남 시민 모임의 사무국장인 김현지로부터 우연히 식사 모임 얘기를 듣게 돼서 이거를 김미희의 후보 지원 팀장한테 전화를 내서 밥자리를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좀 어지러운데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이 지금 김미희하고 같이 기소된 이 B라는 이 정말 그 운동권 같이 그 활동하던 활동가 선배가 김미희하고 같이 짜고서 이 밥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 이 활동가 선배라는 사람은 이 김미희가 우연히 그러니까는 지금 이 밥자리 자체, 이 모임 자체를 갖다가 이 김미희가 김현지로부터 우연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지가 이게 밥자리 있다라고 이제 김미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알게 돼서 지금 우연히 같이 이제 김미희하고 짜고 이 밥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당심 증인 AN, 그러니까 증인을 했다는 거죠. 2심에서 이 김현지 실장이 증언을 했고, 그리고 김현지가 문자 보냈다고 했잖아요. 김미희 당선 확정되고 이 B라는 사람한테 현장 완료, 당선 수고하셨습니다. 문자 보낸 거. 1심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 B씨를 유죄 인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지역 정보 공유 및 격려 차원에서 그냥 단체장들한테 다 보낸 것이다. 라고 누가 증언을 했겠어요? 바로 김현지 실장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금 B라는 사람은 무죄가 되고 이 김미 의원은 원래 250만 원이면 그대로 가면은 당선 무효인데 어떻게 됐냐? 왜 앞서 말씀드린 지금 벌금 80만 원, 판사들이 지금 와서 반성하는 벌금 80만 원. 그래서 결국 의원직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김미희 의원하고 상당히 어떤 그 친밀도는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판결문상으로도 알고 지내는 사이고 뭐 이런 연락을 하고 나와서 법정에서도 이 증언을 하고 뭐 이런 관계로는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현지 실장 판결문이 또 하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기소됐던 그 전과사범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전과사범 판결문 모음이라고 저도 이제 그 지지난 대선 때 이제 받아서 자료로 갖고 있던 건데 그거를 다시 뒤져보니까 2004년도에 그 성남시 의회 앞에서 막 가로막아가지고 의원들 못 나오게 하고 욕설하고 그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같이 기소됐던 그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은 의원이 그것도 소개를 했죠. 그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 난동이 벌어졌냐? 성남의료원 조례, 성남의료원 조례, 성남의료원 설립 이거를 이제 당시 그 이재명 시장이 이제 그 주요 과제를 추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의회에서 추진을 하다가 회의를 하다가 중단하고 다음에 논의를 하기로 하니까 거기에 항의해가지고 왜 지금 중단하냐 재심의하라 니놈들이 시의원이냐 가로막으면서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는 욕이 나와요. 숫자가 들어가는 욕이 나오고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욕설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시의원들을 에워싸고 앞을 가로막고 세실리아님 제가 나중에 참고해서 이것도 제가 해드릴게요. 성남시민모임 21일 홈페이지에 이석기, 백승우, 김미희, 경기동무연합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파가지고 일단은 그 지금 숫자 18이 등장하는 그 판결문 이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성남의료원 설립에 관한 안건이 논의가 중단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기소가 돼서 둘 다 이제 벌금형을 받은 그런 사건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녹취록도 있죠. 녹취록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때요? 그때 당시에 2004년부터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시민운동 활동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이렇게 난동 부리는 현장에 같이 있었고 같이 활동을 했고 또 이후에 김미희 의원하고도 뭐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뭐 이런 그 판결문에도 이름이 올라가고 또 이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거 녹취록인데 한번 듣고 가실게요.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이거 지자체한테 보고하고 행정관리 맡기지. 그래서 그걸 정리해달라 그랬어요. 일단 그래야 뭐 계좌번호를 알려주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 공인인증서 이 OPT 카드까지 가는데 액수가 크니까 이게 좀 사무총장이 직접 챙기던가 그게 좀 답답해요. 일단은 통장은 만들었어요. 배수연비서 가지고. 네. 음. 음? 아니야, 안 돼, 안 돼. 된대요? 아니요, 선생님,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면 안 돼. 왜냐면요, 500억짜리 선거를 하는데 6천만 원 차이가 뭐 할 건데?
이 부자 선거 때도 20억 차이 됐어요. 6천만 원 차이를 왜 해? 지상 6천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500억짜리 선거를 하면 한 300억, 그럼 당에서 최소 200을 내고 펀드를 300억을 한다는데 내가 어제 좀 계산을 해봤는데 웃기지 말고 걔네한테 한 300억 땡겨와서 선거를 예비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무슨 6천만 원 따위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을 해서 고민을 해갖고 우리가 던져야지 김국님이 임의로 던지면 안 돼요. 그래서 김국님하고 저랑 이제 김국님이랑 이번 주에 가급적 정리를 최대한 그걸 하고 경선 해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그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네. 자, 어떠세요? 이건 이제 실제로 지금 백광현 씨가 이제 김현지 실장이 2022년 대선 앞두고 누군가하고 이제 자금 동원하는 그런 내용을 통화한 거라고 이제 주장한 내용입니다. 근데 뭐 신문 기사상으로는 그렇죠. 이게 김현지 실장 음성인지는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본인 음성 아니는데 이렇게 본인 음성처럼 방송하면은 뭐 이것도 법적 조치한다고 뭐 난리치지 않을까요? 어쨌든 본인 음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내용상으로 볼 때 어때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들이 오가죠. 아이고 그 6천만 원 그걸 갖다가 뭘 차입을 해? 그 정도 돈은 있어. 지금 200억, 300억 땡겨와서 선거 치러야 된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뭐랄까 모든 그 자금 어떤 관리라든지 계획 같은 거를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포스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은 주목할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음성이 나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통화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지금 아까 파일 들어보시면은 통화 상대방의 음성은 다 지웠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현지 실장으로 보이는 인물의 음성만 나오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통화 상대방 내지는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넘겨받은 사람이 지금 이거를 공개를 한 것인데 이런 류의 음성 파일이 나오는 것은 더군다나 이 정부의 어떤 핵심 실세로 지목된 사람 음성 파일 나오는 거는 보통 정권 말에 레임덕 시작될 때 이럴 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온다? 안 무섭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김현지 실장을 압박하기 위한 모종의 움직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우리 이거 있어. 자, 이거 봤지? 이 음성 파일 있어. 자, 통화를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하고 통화를 뭐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러면 음성 파일이 요즘에 다 기본 옵션이 이 자동 녹음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저거만 있겠어요? 앞으로 나올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거 많다라는 거를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음성 파일을 흘린 사람이 김현지 실장한테 신호를 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KKO55님,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준비해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를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 게 이제 그 이긴 대변인이 딱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냐면은 김현지 실장이 행동 대장이다. 그래서 뭐 이런 레코드도 있다고 그래요. 당시에 친형 강제 입원 시도 관련해 가지고 재판이 있었잖아요. 재판에서 백기주라는 의사가 증언을 했는데 이런 증언을 했다고 그래요. 당시에 이제 그 형한테 조증약 처방은 안 했고 수면제를 줬다 뭐 이런 증언을 하면서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그러죠. 이재명 시장이 2010년 무렵에 이재선을 만나달라고 자기한테 부탁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김현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서 김현지 등이 이재선 씨의 상태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 강제 입원으로 처음에 수사를 받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강제 입원의 빌미가 뭐 형이 이상하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김현지 실장이 당시에 자기한테 의사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태가 이상하다. 야, 이거 곳곳에 지금 등장하는 설조한 변호사. 제가 지금 뭐 따로 아이템으로 안 다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설조한 변호사도 이화영 변호 맡고 있다가 김현지 실장 전화 받고 사임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사실 이것도 변호사법 차원에서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또 이제 사건 불거지면 다시 한번 해드릴 텐데 곳곳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거 스토커라고 욕할 게 아니라 본인이 나서서 이거는 맞고 이건 아니고 이거는 뭐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